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무슨 내 안에 상처나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사랑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1대1로 밖에서 어떤 A라는 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B라는 반응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뭐가 있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나를 탁 흔드는 거예요. 뭔가 나를 탁 건드려요. 그러면 안에 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다가 탁 건드려지니까 뭐가 탁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서 잘 사는 건지 아니면은 내 마음을 보는 건지에 따라서 항상 반응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사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여기서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것보다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열망이 강한 분들일 거예요. 아마 대체로는. 그렇다면은 우선은 층간소음이 탁 일어났어요. 그럼 나를 탁 건드렸어요. 그럼 이때 뭔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저기서 A에서 B가 바로 왔다고 보지 않고 내 안에 원래 있던 뭔가가 올라왔구나 하면서 일단 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잘 보는 거거든요. 저는 저 사람 죽이고 싶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한번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냥 소음일 뿐인데 이게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로는 사실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A에서 바로 B가 온 건 아니야. A가 왔지만 뭔가가 있어서 나한테 이게 올라왔지 하면서 내 마음 볼 기회로 삼아서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온 거를 가만히 내가 걔랑 있어줘요. 근데 있어줄 때의 마음은 뭐냐면 너한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그치만 내가 얘랑 같이 있어주겠다는 지금의 얘에 대해서 오케이하고 있어보자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하고 있어줄 때 중요한 점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현재의 나를 오케이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잖아요. 어디가 얘가 아플까? 불편할 때는? 그러면 정확하게 아픈 그곳에 가서 네가 어떻게 아픈지 그 아픔과 같이 있어야겠다.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면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불편하다는 건 어디가 아프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 정확한 아픔은 뭔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 올라오게 놔두면서 여기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점점 더 밖으로 꺼내는 거죠. 꺼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죽이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막 다 해요. 어제 제가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흠칫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급하다. 빨리 뭔가 이거를 처리해야겠다 해서 유튜브에 층간소음에 대한 마음 공부를 이제 쳐보고 이제 그것까지 알았어요. 이게 A라는 어떤 현실에서 B라는 반응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이고 싶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동화가 돼서 그렇게 행동을 옮길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어제 제가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볼 때 걔랑 나이가 하나 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건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마음이든 나쁜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죽이고 싶다는 것도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일으키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항상 마음을 볼 때는 걔를 애기라고 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마음은 애기 같거든요. 그냥 애기예요. 그래서 달래주고 들어주고 그렇구나 해주면 얘가 애기가 돼서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밀어내고 억압하고 계속 안 보려고 하면은
폭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내가 여태까지 예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예뻐하기까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나쁘다고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억압됐기 때문에 세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 얘가 내가 많이 억눌러서 이런 모습이구나. 얘는 나쁜 마음이 아니야. 아픈 마음이야. 이렇게 계속 내가 좀 생각하면서 얘를 이제 볼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보통 나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죽이고 싶다는 그 마음 안에 가면 지금 사실 생각으로 하는 거는 딱 맞진 않지만 어제 조금 생각해 본 거는 나를 좀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계속 건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나를 통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둔다는 거는 나 혼자 있고 싶고 나 혼자 이 평화를 좀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 나를 쥐고 흔드는 뭐에 내가 속절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을 보면은 되게 내가 좀 무능한 느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통제력 없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이제 내가 진짜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음 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너무 작게 느껴지고 너무 좀 약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너무 싫어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죽이고 싶게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소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없애고 싶었던 걸 내가 발견하고 아 사실 얘는 아픈 애인데 내가 얘랑 있어 본 적이 없구나.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느낌과 내가 있어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냥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애랑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기 때문에 내 하나의 아이기 때문에 걔랑 있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소음이 들릴 때 내가 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얘가 올라올 거예요.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라고 할 때 얘랑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풀려가요. 이게 풀려가고 이제 풀리는 과정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이 층간소음이 들려도 이제 A가 왔을 때 B, 합당한 B가 나오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아 이건 너무 시끄럽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바로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지금은 행동하기도 좀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또 이게 무서워요. 얘는 이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좀 더 해소한 다음에 현실을 다시 보면 완전히 이제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좀 거슬리는 일이 되더라도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이렇게 이건 내가 고칠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자. 이사를 가야겠다. 했는데 더 좋은 곳을 가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 다음은 사실 모르거든요. 뭔지 감이 잡혔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하루님은 예전부터 책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책 읽으시는지요? 좋아하는 책은 이제 예수와 채널링 그 책을 너무 좋아해요. 정신세계사에 나온 책 맞죠? 네. 어떻게 그런 책을 내주셨는지 제가 그 책 너무 좋아하고 여기 좋아하는 책 말고 네. 추천할 만한 책도 나와 있어가지고 네. 생각해 왔거든요. 네.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책이 예수와 채널링 책이랑 그 시기쯤에 이제 현존 수업도 같이 읽었어요. 그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 작업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영성의 얘기를 다루지 않아도 그냥 심리학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영성 얘기가 나오면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니까 오히려 더 미지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발견한 책 하나를 추천하고 싶은데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트라우마를 가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쭉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심리 상담사가 쓴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인지 심리 상담사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재경험하는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작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에 극복하지 못한 상처들이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거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걸 끌어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걸 할 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이제 지금 다시 어린 시절로 가서 재경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 작업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추천하고 싶어요. 이 질문 하게 된 게 저도 요즘에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영성이나 마음 공부나 이런 관련한 책들만 계속 읽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허공에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국 일상이고 누군가와 만나고 부딪히고 어떤 일을 겪고 뭔가를 좀 뭐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뭐랄까 아직 좀 서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만 붙들고 있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는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소설이 문학이 읽고 싶더라고요. 뭔가 뭐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되게 인간군상들을 되게 많이 보고 싶어지는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힌트를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의 태도를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그냥 어떤 감정을 겪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하루님은 어쨌든 국어 교사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뭐 책 읽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마음 공부나 그러니까 마음을 직면하는 거나 의식을 성장하는데 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금쪽이 같은 거 많이 보고요. 네. 근데 책으로 소설은 진짜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소설 많이 요새는 못 읽었고 환승연애 정말 제대로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제 다큐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죠? 리얼리티 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는 대본 없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요새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랑 작업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그 환승연애는 너무나 일상에 없을 만한 상황인 거죠.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하고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컨셉 자체를 이제 많이 욕하는 분들도 많은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버림받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지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일상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애청자로 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얘기 계속 하는 거 재밌어요. 저는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자기의 그 버림받음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청자들의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바뀌는 걸 많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버림받은 자기를 얼만큼 수용하는가를 보면서 버림받은 자기,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자기를 얼만큼 드러내는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드러내고 그걸 잘 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까지 인기가 많았던 그 여자 출연자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자기가 차이거나 자기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고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걸 그냥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인기가 결정된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자기 버림받음을 계속 저항하면서 인기 없는 게 아닌 척하고 뭐 버림받지 않은 척하면서 계속 버림받을 상황을 안 오게 하려고 머리 쓰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댓글도 보고, 같이 보고, 대조해보고 막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방금 수아님이 얘기하신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보고 싶다는 그거를 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거든지 그냥 내가 가장 끌리는 내가 가장 끌리는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겠네요. 뭐 저는 그냥 사실 재밌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뭐 아직은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보는 게 요새는 재밌었어요. 글쓰기 보통은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자기 감정을 보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직면하거나 하는 어떤 도구로 되게 정말 넓게 약간 기본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사랑 작업 책 보면 이렇게 글쓰기로 사랑 작업을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글쓰기 자체를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본다는 거는 머리로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로 그 에너지와 함께 있으면서 걔를 수용되게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몸의 변화들, 에너지가 흘러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글쓰기로 많이 이제 마음을 보려고 했었어요. 사랑 작업 알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는 내 마음을 조금 보고 맛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고 한 편에 완결된 어떤 글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해결됐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본 건 아닌데 마음을 살짝 보고 내가 예상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글이라는 거의 특성이 좀 이게 딱 맞추는 게 있잖아요. 뭐 기승전결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맞춘다든지 어떤 논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 에너지는 사실 논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마구마구 넘실대면서 흘러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나를 흔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를 한다면 한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식으로 털어놓으면서 어떤 느낌이 발견되면 멈추고 그 느낌 속에 있어보고 그리고 또 뭘 보게 되면 그걸 좀 이제 기록하는 이제 사후 기록 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글쓰기가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근데 항상 사랑 작업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하시면 함정에 빠집니다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한 발이라도 먼저 가면 이미 놓쳤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는 마음을 잘 듣는 거지 이게 올라오는 걸 내가 판단해서 이건 이런 마음이야 저런 마음이야 이 아래엔 뭐가 있을 거야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말하기를 멈춰요. 그래서 글쓰기가 이제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글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항상 사랑 작업을 몸으로 다 한 다음에 오는 어떤 통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릴까 봐 다 기록을 해놓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생각이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아이가 말하기를 멈춘다는 거 너무 와닿는 게 늘 언제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올라오면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뭐랄까 이거는 얘야 이렇게 이건 이 마음이야 이렇게 여기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개념으로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느낌으로 느껴야지 약간 이런 순환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되게 딱 끊기는 느낌들이 되게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만들려고 머릿속에서 뭔가 단어로 할 만한 거를 안 만들려고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놔두긴 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뭐랄까 몸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몸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사람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한 번도 마음이 누구한테 읽혀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세요. 지금 마음이 많이 쓸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게 또 마음을 흘러가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단계에 맞는. 그렇지만 자기 느낌을 잘 느껴보면은 그게 좋으면 지금 그 단계인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좋은 단계. 근데 이제 수월님은 그게 좀 불편하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구나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는 거죠. 약간 마지막 질문 같은 그런 이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도 고군부터 하고 있는 이게 사람들에게 하루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해야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르려면 알게 모르던가 알았으면은 일단 열심히 해보는 게 뭔가 진짜 알려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를 정말 변하게 해준 것, 정말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았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심히 하는 애가 이제 죽었다고 할까요? 포기했다고 할까요? 그 포기를 통해서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걸 경험했었어요. 근데 참 이런 말 들으면 아이러니잖아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려고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헷갈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정말 소용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 쓰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내서 지금 하시던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게 나중에 꼭 어떤 알몸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생각난 게 있어요. 나라담비님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냥 헤매라고. 마음껏 헤매십시오라고.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냥 마음 공부가 헤매는 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 마지막으로 저희 하루 이행시 한번 갑시다. 준비해왔어요. 오, 준비하셨어요? 네, 저번 영상에서 봤거든요. 써니신이라고 하실 때 봤거든요. 제가 모든 질문 중에 가장 긴장되는 질문. 문 띄워주세요. 네. 하루에 사랑작업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책이 꼭 필요한 분께 이 책이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사랑 작업으로 4행시 갑니다. 사랑 작업. 자, 이 책 좀 사주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사주세요. 작작하고 사주세요. 나 당황한 게 너무 웃기다. 엎드려서 부탁드려요. 꼭 해주세요. 역시 선생님이다. 국어쌤. 잘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행시예요. 사행시 이런 거예요.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 와, 준비했는데. 난 아까 준비했다는 얘기를 할 때부터 나는 마음 먹고 있었어.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픔을 충분히 느끼세요. 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